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를 비유하셨는데 이 10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들어있는 처녀가 있었고 기름이 없는 빈 등만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유정란 인생이 있고 무정란 인생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달걀인데 생명을 품고 있는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명을 품지 않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는데 생명을 살아가는 유정란 인생이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하철에 몸을 맡겨 흔들흔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벌 사이버 교우들 삶이라는 등 안에 등을 밝힐 기름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등은 있으나 등을 밝힐 기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 엄청나게 화려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비웃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등은 화려한데 등 안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의 역대 46대 대통령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출마를 했는데 일단 조 바이든이 승리는 했지만 트럼프 후보자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민낯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끝없는 헛발질이라는 어제 토요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 미국인들도 있지만 지난 250년간 보여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이미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4년 만에 싹 다 그야말로 말아 드셨습니다. 트럼프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미국인 아버지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혈통이고 1946년 6월 14일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하는 백만장자 프레드 트럼프와 자선가 메리앤 맥클라우드 트럼프 사이에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트럼프의 가족은 뉴욕 퀸즈 지역의 자메이카 이스테이트라는 부촌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금수저를 들고 나온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쓴 책들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매우 파격적인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아주 독특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좋게 말해서 패기 있는 어린이였고, 나쁘게 말하면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2학년 때 주먹질을 할 정도로 진짜 나쁜 어린이였고, 심지어 후에 군사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했지만 막상 베트남 전쟁 징집은 계속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회피하는 등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매우 엄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가업을 철저히 배우도록 강요를 했다고 그래요. 프레드는 일주일 중 하루도 휴일 없이 일할 정도로 일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자동차에 태우고 본인이 짓는 공사 현장에 갔고, 아이들은 그렇게 부잣집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바닥에 못들을 주워 모으게 했다고 합니다. 작은 못 하나라도 아낄 정도로 아버지가 구두쇠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아버지의 세계관을 배우고 자랐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도널드는 몇 가지 점에 아주 특별합니다. 프레드 트럼프는 경주용 말과 인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난 유전자를 받은 인간은 따로 있고, 유전자가 뛰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우월한 자손들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는 돈을 모으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쓰는 법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금도 안 내고 어려운 사람도 안 도와주고 자기의 사업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빚더미에 앉아서 굉장히 암울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법만 알지 쓰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 이번에 월급을 내년 1월 달에 조정해 줘야 되는데 미리 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월 달을 내년 월급을 미리 받아 갈 겁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적게 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높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월급을 내가 받았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10만 원 내지 20만 원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공간을 위해서 내가 내놓을 줄 알아. 지금부터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나는 겁니다.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들어간 우리나라 지난 이명박 대통령도 돈을 모으는 법은 알았지 쓰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99억 있는 부자는 그 1억을 채우면 100억이 되기 때문에 99억을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지죠.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아버지한테서 버는 법, 모으는 법만 배웠지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경쟁이라는 것도 아버지 프레드의 지론입니다. 경쟁이다 이거죠. 그는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는 승자를 킬러라고 불렀고 패배는 괴멸을 의미했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약한 사람 짓밟는 것을 전혀 죄의식 없이 짓밟았다고 그럽니다. 트럼프는 아버지의 지론대로 항상 승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트럼프에게 이번 대선 패배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겁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아름다운 퇴장을 못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은 아주 트럼프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 될 건지 아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이런 거를 배웠죠.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 사람한테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우리는 예수님한테 철저하게 지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남동생에 따르면, 트럼프의 남동생, 막내 동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어린 시절에 엄청난 악동이었다고 그럽니다. 생일 케이크를 제일 먼저 집어 던지는 아이, 누가 장난감 블럭을 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음악 선생님에게 주먹질을 해서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13살, 정말 질풍노도의 13살이 되자 아버지 프레드도 도저히 트럼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엄격하기로 유명한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뉴욕 육군 군사학교로 보냅니다. 13살 먹은 금수저 출신 아이가 갑자기 군대 비슷한 학교를 가게 됩니다. 5남매 중 혼자만 기숙학교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엄격한 교관을 만나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이 학교에서 기죽지 않고 그것도 우등생이 됩니다. 그는 군사학교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한 책임, 소재, 명확한 규칙을 좋아했고, 무슨 일이면 잘하면 메달과 상을 받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특히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던 트럼프는 학교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였고, 트럼프의 활약으로 팀은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신문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트럼프는 유명세를 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아베가 트럼프 골프장에 가서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골프 치는 걸 보는데, 아베보다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배 이상을 날리더라고요. 지금도 74살이 됐는데도 250야드를 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마초 같은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성장기 시절을 이야기할 때 마블 협동교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서 성공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성공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미국 개신교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거, 물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꼭 부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한 목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의 교회에는 정치인, 사업가가 모여들었죠. 우리 지금 소망교회에 모여들듯이 필 목사는 자본주의와 부자를 칭송했고, 트럼프의 성향과 목표, 부친 프레드의 야망과도 잘 맞았죠. 1964년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포덤 대학교로 진학하고 2년 동안 다니다가 펜실베니아, 이번에 거기가 확 뒤집어진 바람에 트럼프가 떨어지게 된 거죠. 본인이 다닌 지역의 대학 와툰 스쿨, 굉장히 좋은 학교죠. 와툰 스쿨 경제학과로 편입했고 1968년 와툰 스쿨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죠. 아버지 부동산 개발회사의 견습사원으로 들어갑니다. 형 프레드 주니어가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형은 너무너무 여린 마음을 가졌어요. 형 프레드 주니어는 아버지 일에 도전했으나 일의 적성에 맞지 않고 사업에 흥미가 없고, 그리고 비행사가 되고 싶어갖고 비행사가 됐는데 계속 불행해갖고 마약을 하고 40살에 죽습니다. 그 후에 이 도널드 트럼프는 아버지가 늘 그렇게 도전적이지 못한 형을 윽박질러서 형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 도널드 트럼프는 대인관계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누구와 싸워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결심을 합니다. 도널드는 아버지의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해서 1971년 회사 전권을 물려받습니다. 이때가 25살이에요. 25살 때 엄청난 회사를 물려받게 되죠. 1970 중반 트럼프는 고향 퀸즈를 떠나 맨하탄으로 진출을 합니다.
1970년대 도널드가 아버지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의 목표는 서쪽 노동자 계급의 외부 자치구 넘어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이죠. 이때부터 끝도 없는 욕망의 출세의 그 선을 타고 있습니다. 1980년 당시 트럼프 타워 건물 자체는 디자인과 가격, 발상도 여러모로 역대급이라서 건물 자체는 최고급이었지만 아파트 자체는 당시 가격으로 방 2짜리, 맨하탄이 그래요. 아파트가 100만 달러. 그래서 맨하탄에서 살으려고 그러면 서서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라는 뉴욕 최고가 아파트였음에도 바닥은 제일 싼 자재를 썼고 자재 계획서상에는 조각 나무 세공이나 상감나무 장식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싼 타일을 써서 풀로 붙였다든가 싱크대 상판에 포마이카라고 그러는데 내연성 합성 수지를 칠했다든가 하는 결정을 내렸고 동업자인 바버라는 여잔데 이에 반대해서 매번 언쟁을 벌였지만 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의지를 꺾은 적이 거의 없죠. 트럼프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썼는데 하나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약점을 이용하거나 더 심하게 공격하거나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들 처음에 TV 토론 저는 못 봤는데 90분 동안 소리만 지르다 끝났다고 그러죠. 그게 트럼프의 패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버라에겐 완벽한 후자였어요. 끝도 없이 공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트럼프 스스로도 그렇게 바버라를 공격하면서 사업을 끌어갔다고 인정을 합니다. 90년대 트럼프의 사업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업이 불안정하고 빚이 수억 달러의 평판도 추락을 합니다. 엎친 데 덧친 격으로 부인과 불화살까지 터지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26살 여배우 말라 메이플스와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28일 동안 신문 1면을 차지했고 부부의 충돌이 대서특필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죽음 빼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문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걸 정치인들은 좋아한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든 정치인들은 그래서 온 국민이 자기 이름을 알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대권이라든지 자기 권력을 쥐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어쨌든 좋든 나쁘든 트럼프는 결국 본인에게는 엄청난 홍보 수단이 됩니다. 미디어를 이용했던 것이죠. 결국 이바나와 트럼프는 이혼을 하고 93년 바람난 말라 메이플스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야심이 중요했죠. 그래서 말라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1997년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이혼이 트럼프의 결혼 실패가 일면을 또 장식하면서 인지도는 더 높아집니다. 부유한 사업가에서 팝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모든 언론 덕분에 트럼프는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트럼프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인기 시트콤 내니, 플레이보이, 프린스 그리고 영화 나홀로 집에 2에 카메오로 출연을 합니다. 10년 동안 트럼프는 방송을 즐기고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부를 쌓고 1996년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 다시 오릅니다. 트럼프가 암흑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재개하는데 한국과 인연이 적지 않습니다. 1997년 지금은 해체된 대우그룹의 미국 법인은 트럼프 기업과 합작해서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엔지니어링 건물을 매입하고 재건축해서 트럼프 월드타워라는 8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계획에 착수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작년에 맨하탄에 갔을 때 눈썰미 있는 분은 트럼프 타워를 봤을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봤어요?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타워 어마어마한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프로젝트 자금 대부분의 조달과 시공, 건축을 담당하고 트럼프는 돈 한 푼 안 썼고 현지 홍보와 마케팅, 세일즈 업무를 맡게 되는데 트럼프는 그때 유례가 없던 초고층 초호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계속 잘 산다고 트럼프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라고. 이때 대우그룹과 인연으로 트럼프는 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방문해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 사업을 벌였고 서울, 대구, 부산에 트럼프 월드가 생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월드타운은 너무 높고 거대해서 길 건너편에 유엔 본부를 가린다는 점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어쨌든 분양에 대박을 칩니다. 1999년 트럼프는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로스페로가 설립한 개혁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이게 시원찮은 당이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는 4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힐러리와 대선 경쟁에서 이겨 미국 제일주의 다시 미국에게 영광을 again America great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먹혀갖고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미국 자국민과 백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헛발질은 다 4년 동안 했습니다. 그 이익을 누린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막말과 어설픈 코로나19 대응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특강에 드렸어요.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대통령에서 이번에 떨어진 거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됐어요, 대통령이. 근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투표 한 달 전에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웬만한 지지층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지도자가 목이 날아간 거죠. 본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 출마자 가운데 선거 다음 날 승자에게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하는 미국 전통도 깨버린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도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멋진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지 않은 걸 알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권을 바꿔버리는 심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은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도 결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세계 역사를 통틀어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지 절대적으로 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먹여 살리는 패권 국가는 없었습니다. 물론 패권 국가의 자선 사업가나 종교단체에서는 활발하게 가난한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패권 국가의 왕이나 신하들은 국가 정책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미국에서 보내준 옷들로 배고픔과 추위를 우리가 이겨냈죠. 결국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부자 나라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등 안에 기름을 가득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름 채우는 일은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예수님의 황금 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게을리하지 않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예수님도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놓지 말아라. 공자님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소크라테스도 자기의 무지를 빨리 깨달아라. 이 공부가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창세기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성서를 바라보게 되어서 좋다고 댓글을 올립니다. 성경 공부도 여러 각도에서 공부하다 보면 완전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느님 나라 신비를 드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미국은 한 나라가 강대하기, 제 미국의 특강 얘기를 합니다. 강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 착취를 많이 했고 아메리카 인디오 침략과 아프리카 노예의 노동 착취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조지 플로이드 이렇게 경찰한테 목 눌려 죽은 이때 트럼프가 백인 편에 들지 않고 그들을 폭도로 몰지 않았다면은 이번에 흑인들이 투표 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악수를 많이 뒀죠. 미국도 창세기 다방면으로 바라보듯이 다방면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랑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서 아름답고 환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동글동글